자, 이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방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 파장이 큰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도청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해 놓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류의 사건이 벌어지면은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디까지가 팩트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뭐 항의를 하든지 뭐 재발 방지 약속을 받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팩트로 발견된 것이 뭐냐, 뉴욕타임즈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뉴욕타임즈 보도하면서 붙어있는 내용이 이게 친러 성향 온라인 채널에 유통된 거다. 그래서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위조한 가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뉴욕타임즈 자체가 했어요. 그리고 한미 양쪽 당국에서 확인한 것도 이 문서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위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위조든 아니든 그것도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도청 여부도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질를 게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비난할 거 있으면 비난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른다는 건 야당을 뭐 지칭해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도청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100% 그 베네피셜이죠. 뭐 대통령실 이전은 사실은 이전하면서 통합 보안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했고요. 이 비밀 대화를 하는 위기 관리실이라는 게 과거 청와대는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하로 여러 번 들어왔지만 용산에 있는 그 통합 위기 관리실은 완전 지하에 있습니다. 아주 지하에 있기 때문에 도청이 더 어렵게 돼 있고요. 과거 청와대는 비서동원 이게 보안이 잘 안 되는 거고 청와대는 잘 됐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근데 여기는 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용산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 보안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문정부 청와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게 뭐 우리나라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두 건이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튀르키예, 영국, 프랑스 뭐 이런데요. 지금 어느 나라의 야당도 더불어민주당처럼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됐는데 이미 뭐 반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선동하는 나라가 없고요. 오로지 12년 만에 국빈 방문하시는데 여기 흠집 내겠다는데 현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국익 우선을 해야지 정당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보면은 도청은 있었다고 보는 게 약간 어떤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긴 한데. 글쎄, 그게 이제 언론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은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우리 정부도 하고 미국 정부도 하죠. 우리 정부는 이제, 그렇죠. 미국은 도청했는지 여부를, 미국 대통령실 백악관이 나서서 이제 점검하고 있고요. 우리도 과연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이 우리가 얘기한 게 그대로 나갔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현재 지금 보도된 지 사흘 됐는데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게 너무 큰 악재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좀 노력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당연하죠. 뭐 이 정도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국내가 더 문제죠. 이걸 자꾸 키워서 흠집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렇게 매듭 짓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 뭐 앞서 전재수 의원께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요구 사항들을 일본 측에 전달을 했다. 하지만 답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출발할 때부터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 빈손으로 돌아갔죠. 사실 가서 후쿠시마 현장도 못 갔고요. 도쿄전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도쿄전력 하위 직원한테 항의서만 전달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빈손으로 온 것이고 더더구나 이제 도쿄전력이 안 만나주니까 방문한 곳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기관이
일본의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하는 데서 배후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위원회의 그 모토가 뭐냐면 반제국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들 모임입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공산주의자가 맞서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완벽한 공산주의자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런 그 기관을 방문하고 온다는 게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방류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또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 어업에 또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업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IAEA와 함께 국제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 조사팀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방문을 한다고 하니 일본 쪽에서 오지 말라고 했고 와도 못 만나주겠다고 했던 거를 굳이 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결례일 수도 있고요. 뭐 정부가 지금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렇게 챙겨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갔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의견 나누고 이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면서 뭐 도쿄 전력 방문하겠다고 후쿠시마 현장 방문하겠다고 하니 일본 쪽에서 이건 좀 외교적으로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은행 문제 관련해서 앞서 뭐 이제 노조가 국회를 항의 방문했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 몇 분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지금 뭐 정상적인 절차 준수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차는 뭐 정상적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들은 차곡차곡 취해지고 있고요. 산업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국토부 이렇게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고 다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산업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법 4조를 개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전에는 뭐 조금 소극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김민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당론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책위 의장이라는 거는 당의 뭐 3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랭킹 3인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어제는 또 막말도 나왔거든요. 김주영 의원이라는 분이 뭐 1937년 스탈린이 우리 그 해외 동포들, 사할린 동포들을 시베리아로 보낸 거, 이거는 전쟁 범죄거든요. 전쟁 범죄이고 스탈린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벌이고 우리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이 산업은행 이전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부적절한 비유까지 나왔다. 막말까지 나왔죠. 역대급 막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전원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오늘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저희가 미리 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진 않은데 한 30초 정도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뭐 수도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수도권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석 정도 국회의원 전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면적으로는 1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의원 정수는 내려가면 50%를 절반을 넘게 됩니다. 이거 무슨 수도권만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일국주의를 국회에서부터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의원 정수를 한 30명 정도는 줄여야 된다. 그래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주제로 오늘 이제 전원위에서 또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2시 반에 발언할 예정입니다. 잘 하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굿모닝 부산 마무리하겠습니다.